많은 분들이 요즘 이 말씀을 하세요. 비싼 유산균 매일 챙겨 먹는데 속은 왜 이렇게 더부룩하고 화장실은 그대로죠? 혹시 내 얘기 같으신가요? 오늘은 유산균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 우리 장을 훨씬 더 강하게 살려주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 장 질환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전통 발효 음식과 식이섬유 이야기를 다 섞어서 장을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편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 하나로 내가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가 딱 보이실 거예요. 왜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장이 안 좋아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장 건강에 좋다니까, 요즘 다들 먹는다니까. 그래서 마트나 인터넷에서 유산균 캡슐, 유산균 분말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삼킨 그 유산균이 장까지 무사히 살아서 도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위는 pH 1에서 3 정도의 강한 산성 환경이에요. 세균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 풀파티 같은 곳이죠. 그래서 상업용 유산균 회사들이 코팅도 하고 캡슐도 씌우고 장용성 캡슐이다, 특허다 여러 가지를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 도달하기 전에 상당수는 죽어버립니다. 물론 죽은 균이라고 해서 완전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장 면역을 살짝 도와줄 수도 있고 장벽에 자극을 덜 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수준이 아니죠. 배가 덜 더부룩해졌으면 좋겠고, 변비나 설사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면역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바라려면 진짜 살아있는 균, 그리고 그 균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집과 먹이가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즉, 유산균 알약 하나만으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과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건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식단과 환경이다. 장이 망가질 때 벌어지는 일들 30대에도 오는 장의 경고.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라면 인스턴트 배달 음식이 일상인 1인 가구였습니다. 야근 후 라면, 주말에는 치킨, 피자, 채소는 잘 안 먹고 김치도 귀찮아서 거의 패스. 배탈이 나면 진통제소염제, 위장약으로 버티기. 처음에는 그냥 속이 좀 안 좋다, 더부룩하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치 아래가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희귀장 질환 진단과 수술까지 받게 됐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병명이 아닙니다. 공통된 패턴은 이거예요. 1.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2. 극도로 부족한 식이섬유. 3. 잔소리처럼 먹게 된 진통소염제, 위장약. 4. 그리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며 방치한 시간. 이 조합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장 점막을 얇게 만들고 결국 몸 전체 염증과 면역의 붕괴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대변을 잘 본다고 해서 장이 건강한 건 아니다. 배변은 매일 보는데 늘 가스가 차고 복부가 자주 묵직하고 피로가 심하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 장 건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은 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컨디션과 연결된 핵심 장기입니다. 유산균보다 강한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청국장, 된장, 고초균. 그럼 어떻게 장내 균형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히어로가 바로 청국장, 된장, 그리고 콩을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입니다. 이 발효된 콩 음식에는 고초균이라고 부르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균의 특징은 포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포자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캡슐 형태의 씨앗입니다. 위산이 아무리 강해도 소장과 대장을 지나갈 때 담즙과 소화 효소를 만나도 이 포자 상태의 고초균은 끝까지 버티면서 장에 도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장에 도착한 고초균은 포자 껍질을 벗고 깨어나서 장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쁜 균이 자리 잡지 못하게 도와주고 발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콩을 그냥 먹는 것 두부, 두유와 콩을 발효해서 먹는 것 청국장, 된장, 낫또는 장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 공급, 고초균, 비타민 K2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그야말로 한국판 장건강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인 장내 미생물에 맞춘 3가지 식단 키. 어떤 기능의학 의사는 한국인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면서 늘 비슷한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인 장을 정상화시키려면 한국인의 전통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천하는 3가지 식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청국장.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 2, 3회라도. 가능하면 직접 끓인 청국장 찌개나 청국장 무침으로 드세요. 환이나 가루 제품도 있지만 발효균이 실제로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고 가공 과정에서 균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진짜 음식 형태로 먹는 것. 청국장을 자주 드시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고초균, 비타민 K2가 함께 들어와 장과 혈관, 뼈 건강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김치. 자극은 줄이고 유익균은 살리는 방법. 김치는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매운 고춧가루, 젓갈, 짠맛 때문에 위장과 소장이 많이 예민한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물김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식사 때마다 작은 종지에 물김치 국물을 담아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밥을 드세요. 국물뿐 아니라 안에 있는 무배추 잎 채소도 잘 씹어서 드시면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위의 자극은 적고 장까지 도달하는 발효균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막걸리. 대립물 효모는 살리고 알코올은 최대한 빼기. 막걸리에도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모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걸리를 많이 마셔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뒷면 성분표를 보셔서 사카린, 인공감미료 등이 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합니다. 냄비에 막걸리를 붓고 끓이지 말고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워서 알코올 기운만 날려줍니다. 기포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지 않도록 조심. 식힌 뒤에 소주잔 한 잔 정도만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방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부담은 줄이면서 효모와 발효에서 나온 유익한 성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에 민감하거나 간 질환,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축. 식이섬유. 발효식품이 씨앗과 정원사라면 식이섬유는 흙과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소장을 거의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가죠. 대장에 사는 장내 미생물들은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단쇄지방산 SCFA이라는 물질들을 만듭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장벽 사이를 꽉 채워서 세균과 독소의 침입을 막고 몸 전체 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간에서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 지방 조직의 염증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드는 이 작은 지방산들이 온몸 건강의 기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식이섬유 어떻게 먹어야 할까? 수용성 식이섬유는 해조류, 과일, 귀리, 콩류 등에 많고 포만감과 혈당 조절, 장내 미생물 먹이에 좋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에 많고 대변의 부피를 키워주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하루 식단을 예로 들면
아침 귀리나 통곡물 시리얼 견과류 과일, 점심 잡곡밥 나물 반찬 2종 이상 물김치, 저녁 청국장찌개 채소 반찬 해조류 무침. 이 정도 조합만 해도 장내 미생물이 오늘은 먹을 게 많네 하면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실천 루틴 정리.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알겠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되지? 정리해 드릴게요. 장 건강 리셋 루틴 3가지입니다. 루틴 1.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발효 콩 음식 넣기. 청국장, 된장, 낫또 중. 본인이 먹기 덜 부담되는 걸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매일이면 더 좋고 힘들면 일주일 2-3번이라도 꾸준히. 루틴 2. 맵기장에 부담 없는 발효 채소 챙기기. 위가 예민하시다면 너무 매운 김치는 잠시 줄이고 물김치, 깍두기 국물, 덜 자극적인 김치 위주로 건더기까지 잘 씹어 드셔서 부드러운 식이섬유까지 같이 챙기세요. 루틴 3. 가공식품 줄이고 식이섬유를 일과처럼 관리하기. 라면, 과자, 패스트푸드를 특별한 날로 밀어넣고 평소에는 통곡물, 채소, 과일, 콩, 해조류 이 5가지를 식단의 중심에 둡니다. 특히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집에서 직접 조리한 식단을 드셔보세요. 장이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균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 건강은 유산균 알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과 발효 음식, 식이섬유가 결정한다. 비싼 유산균을 계속 사 드시기 전에 내 식탁 위에 청국장과 물김치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채소와 통곡물, 콩, 해조류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질병 치료를 대신하는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미 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폭통설사 혈변 등 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병행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장 건강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나의 장 건강 습관도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장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